도나도나 머니 돈나 시작하겠습니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 회계법인 조이스구입니다. 안녕하세요. 선행선후보험의 사도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제 댓글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어뉴이티에 대해서 한번 해달라고들 하셔서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어뉴이티는 뭐다? 컨트랙이다. 어뉴이티는 뭐다? 라이프 인슈런스의 반대다. 아 참나 연금이다 소리 못 나오면 어떡해요. 생명보험과 반대, 그게 확실히.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저는 기본을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어뉴이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뉴이티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간단하게 말하면 개인 연금이에요. 개인이 자기 돈으로 들어서 불려나가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돈을 마련하는 주머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이분은 컨트랙이다라고 바로 나왔어요. 왜 컨트랙입니까? 보험회사와 사는 사람과 둘이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맺어서 이제 그거를 내가 이만큼을 주고 어떻게 하겠어요라는 거를 하는 거가 이제 어누어티라고 불려지는 거죠. 그러면 보험회사에서만 살 수 있다는 뜻인가? 보험회사만 팔아요. 어누어티는. 근데 또 라이프 인슈런스 인슈런스하고 반대다. 라는 소리는 뭐냐면, 어. 생명보험을 얘기하면 보통의 경우에 푼돈을 넣잖아요. 계속 넣죠. 그러다가 일이 터지면 사람이 죽으면. 사망을 하면 목돈이 나오지. 네, 네. 그지? 네. 연금은 반대. 어. 목돈을 갖다가 집어넣어 놓으면 보통의 경우에 어느 정도 컨트롤 기간이나 그런 거에 조건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컴으로 수입으로 나눠서 그러니까 푼돈은 아니지만 어쨌든 쪼개져서 그렇지. 평생 죽을 때까지 나오는 거죠. 라이프 인슈런스는 죽어야만 나오고 연금은 죽을 때까지 나 혼자 죽을 때까지 아니면 내 와이프까지 포함시켜서 내 스파우스까지 포함시켜서 죽을 때까지 이거는 이제 옵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뉴이티를 들을 수 있는 나이가 따로 정해져 있을까요? 젊었을 때는 굳이 애누이티를 많이 안 들죠. 많이 드는 경우는, 그러니까 혹시 든다 그러면은 애누이티의 성질 중에서는 텍스를 디퍼드 하는 거. 그러니까 텍스를 왜 은행에다가 CD를 갖다 둔다.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연말에 계속해서 1099를 받잖아요. 텍스를 계속 내지. 근데 어떨 때 보면은 그 텍스 인컴, 그러니까 그 이자 인컴도 인컴으로 잡혀가지고 싫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애뉴이티에 집어넣으면 계속 디퍼드가 되겠죠. 그 내가 안에서. 찾아 쓰는 순간까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용하기 위해서 애뉴이티를 든다든가 아니면 뭐 한 50이 넘어가지고 나는 이 돈을 뭐 앞으로 한 10년 이상은 안 쓸 거야. 계속 키워서 인컴으로 뽑았을 거야 하는 사람은 maybe. 근데 30, 40대에 굳이 애뉴이티를 든다는 거는 잘 안 하죠. 그래도 어떤 적정 나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어누어티가 40세 이전에 하는 걸 허락 안 해요. 아예? 아예. 그리고 이제 85세인가가 넘으면 못 해. 못해 또. 그러니까는 이제 그 에이지 그룹이 있고 그때 적정선은 보통 내가 어누어티를 산 때부터 1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 거지. 10년 정도 돈을 묻어놨다가 찾으면 효과적이다. 근데 프로덕트를 만들 때 attractive 사람들이 좀 혹하게 만들고 싶으려니까 그러면 뭐 이런 걸 저런 걸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험회사한테도 말이 되고 받는 사람도 이거 괜찮다 하는 거가 그런 베네핏을 주는 피리어드가 10년인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뉴이티에 얼마가 들어있어야 내가 회사마다 그건 달라요. 미니멈은 보통 25,000이고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게. 그리고 회사마다 한 2, 3 밀리언이 아마 맥시멈일 거예요. 애뉴이티는 원금이 그렇게 해치지 않고 있기가 힘들어요. 그렇지. 그죠? 관리비가 나가니까. 관리비 뿐만이 아니라 인컴을 받아쓰기 시작하면서 내 줄어드니까. 어카운트에서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어느 포인트에 가서는 그게 제로가 돼요. 내가 찾을 수 있는 돈은, 목돈으로 찾을 수 있는 돈은. 그렇지만 인컴으로 주는 그 조각조각 나오는 돈이 평생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넣은 돈이 30만 불이고 있다. 30만 불인데 내가
65살부터 계속 찾아 쓰기 했는데 이게 40만 부를 찾아 썼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40만, 그러니까 이제 30만 불을 넣었는데 10년 후에 이게 40만 불이 됐어. 내 어카운트 밸류에. 그리고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 어카운트 밸류가 있고 또 무슨 프로텍티드 인컴 밸류 이런 게 또 있어요. 어카운트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내가 목돈으로 찾아 쓸 수 있는 주머니 그리고 인컴으로 매달 찾을 수 있는 그 주머니 그 두 개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한 어카운트. 한 어카운트에. 그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할 수 있지. 그렇지만 이 어카운트 밸류가 계속해서 자라서 말하자면 투자 어카운트인데 이거를 찾아 쓸 경우도 있잖아요. 목돈을 안 찾고 죽을 때까지 그냥 생활비로 따박따박 쓰겠다. 그게 원래 연금의 목적인데 목적이지. 살다 보면 혹시나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어카운트 밸류에 그 어카운트에 모여 있는 돈을 이제 내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건 그러면 들 때부터 정해야 돼요. 나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나중에 선택할 수 있죠. 있어요. 그래서 이 어카운트 밸류를 너무 일찍 찾으면은 벌금이 붙는 게 있어요. 돈이 자라야 되는데 못 자라게 하니까. 생명보험도 일찍 찾으면 벌금이 붙죠. 서렌더 차지 그래가지고 애뉴이티도 마찬가지. 예. 또 이제 그래서 어느워트는 59.5세 전에 찾으면 더블로. 10%가 또 페널티가 붙어. IRS 더 어. 서렌더 이걸 차지 젊었을 때 플러스. 들 필요가 진짜 없구나. 없지. 그러니까 못 찾는 거야. 계속 못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목적이 분명하기 전에는 애뉴이티를 잘못 덥석 이게 좋은 것 같아 하고 그렇게 들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산이 있으면 어느 정도 일부만 어떤 일부 고정 인컴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거 그거는 좋지만 내가 뭐 30만 불이 내 전 재산인데 30만 불을 몽땅 다 애뉴이티에 넣어서 나는 인컴으로 뽑았을 거야. 회사가 허락해 주지도 않고 그거는 프랙티컬리 아이디얼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해지하려고 하는 리스크들이 뭐가 있냐면은 마켓 리스크가 있는 거지. 그렇지. 내가 은퇴를 했는데 내려가면 어떻게 해? 두 번째 롱제비티 리스크가 있는 거지. 뭐냐면 내가 너무 오래 살면 어떻게 해? 그치. 내 돈은 한정돼 있는데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스크가 있는 그치. 거야. 이게 세 개가 다 대단한 리스크인 거지. 그러면 내가 모든 자산을 다 이렇게 하는데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셜 스킬 베네핏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개런티 인컴이라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퍼스널 이런 펜션의 형식으로 만드는 이유는 내 개런티 인컴을 만들겠어요 하는 거니까 이걸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죠. 개런티 인컴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개런티 인컴을 만든다고 하면 지금 내가 30만 불인데 다 그 개런티로 넣게 되면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오래 사는 거는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안 돼. 그러면 이걸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내가 나이가 많아도 일정 금액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지. 인플레이션을 캐치업해줘야 되는 거지. 그걸 만들려고 하면 요거를 이제 잘 보고 나눠야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어뉴이티를 목돈을 넣어놓고 투자를 하는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어뉴이티가 깎일 수가 있어요? 내가 30만 불을 넣었다고 쳐. 그러면은 그게 손해를 봐서 주식은 그렇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마켓에 따르는 거겠지 그게. 그게 어뉴이티가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뭐 픽스드 애뉴이티 그거는 이제 고정 이자를 주는 거예요. 고정 CD처럼.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일 이쪽에 게 베리어블 애뉴이티. 이거는 그야말로 내가 애뉴이티에 30만 불을 넣으면 그게 뮤추얼 펀드를 사서 진짜 투자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 게 인덱스 애뉴이티. 그거는 픽스트도 아니고 완전히 뮤추얼 펀드를 사는 베리어블도 아니지만 비슷하게 베리어블처럼 나가긴 하지만 프로텍션이 있어서 얼마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게 뭐 주로 뭐 플로어 레이시라고 하죠. 거기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플로어가 제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버퍼드 애뉴이티라 갖고 10% 이상은 루즈하지 않게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위에 쪽은 예를 들어서 뭐 S&P 500가 뭐 18%를 이익을 났다 해봐요. 근데 18%를 다 줄 리가 없지 여기서. 그래서 캡 레이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12% 아니면 뭐 10% 이런 식으로 캡 레이트이 있어. 그 사이에서만 움직이고 또 이 인덱스 애뉴이티가 베리어블 애뉴이티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카운트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베리어블로 들어가면 홀 뮤추얼 펀드가 거진 다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인덱스로 가면은 그냥 뭐 S&P 500 뭐 지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러셀에 들어가거나 뭐 몇 가지 한 4-5개 리미티드. 그래서 그 안에서 취재하는 거니까 투자가 되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나는 투자라가 되면 너무 널버스해. 그럼 완전히 고정으로 묶어놓을 수도 있고 초이스가 많다고요. 첫 번째 누굴 찾아가야 돼요? CFP. 지금 말씀하신 대로 fixed annuity, index annuity, variable annuity. variable annuity는 실제 마켓에 가는 거니까 이거는 증권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사람들은 variable. 요거 두 개만 팔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인덱스 애뉴이티도 중간에 있는 것도 아까 버퍼드 애뉴이티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 버퍼드는 그러니까 플로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스를 만약에 이제 마켓 S&P 500에다가 마이너스 12%가 났어. 그러면은 요 10%는 회사가 이걸 감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2% 정도만 쳐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마이너스를 이제 쳐주니까 이 캡이 좀 높아요. 이런 식으로 하여간 버퍼드 애뉴이티를 하려 그러면은 또 증권 라이선스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증권 라이선스가 없는 인슈런스 에이전트들은 픽스트나 아니면 픽스트로 나가는 인덱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저희 머니돈나가 여러분들의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